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제 110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부할 때나 실제 시험 볼 때나 앞에가 이론, 뒤에가 실무인데 실무를 먼저 하세요. 이론 문제 15개인데 15개를 다 잘 풀면 상관없지만 한두 개라도 몰랐거나 막히면 그때부터 열받아가지고 실기할 때 손 떨려서 안 돼요. 가슴 쿵쾅거리고 머리 하얘지고. 실무는 먼저 하세요. 공부할 때도 시험 볼 때도. 아셨죠? 자, 시험 볼 때는 USB 꽂으면 이제 프로그램 실행되는 거고, 우리 연습할 때는 백데이터를 내려받아야죠. 백데이터는 저희 카페로 오셔서 왼쪽에 기출문제 백데이터 자료실 들어가시면 첫 번째 110회 전산세무회계 확정 답안 및 백데이터가 나옵니다. 급수별로 나오죠. 세무 1급, 세무 2급, 회계 1급, 회계 2급. 그 중에 HWP는 한글 파일이니까 여러분이 문제지 출력하실 때, 그 다음 수업용 백데이터 요걸 내려받으세요. 요걸 내려받으시면 바탕화면에 압축 폴더가 나오겠지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압축을 푸세요. 그러면 폴더가 나옵니다. 일로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 들어가시고, 그럼 일로 오네. 다시 또 수업용 백데이터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 PDF 하나 나오죠. 더블 클릭해서 열어놓으세요. 일단 열어놓으시면 여기 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이상한 게 있어요.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2교시 3교시가 있는데 1교시는 오전에 시험 보는 필기시험, 기업회계, 세무회계 얘기하는 거고요. 2교시가 12시 반 12시 반에 시험 보는 우리 회계 2급하고 세무 2급, 2급짜리 시험이고, 3교시는 회계 1급하고 세무 1급, 즉 오후 3시에 시험 보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2교시에 12시 반 더블 클릭. 그래서 text.exe 더블 클릭. 그리고 예 누릅니다. 예. 여러분이 요거만 뜰 거예요. 그냥 요 상태에서 아까 PDF 파일 열어놨던 거 있잖아요. 요거 임시 수험 번호. 실제는 여러분 수험표에 있는 걸로 해야 되겠지만 연습할 때니까 요거 221111 1이 5개입니다. 22111112 그리고 본인 이름 칩니다. 본인은 저는 김쌤이에요. 그리고 설치 누릅니다. 설치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제 시험 시작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 A형, B형은 문제지에 보면 맨 앞 표지에 A 또는 B가 써 있어요. 그거를 보고 체크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험장 감독관이 문제지 맨 앞 표지를 넘기지 마라 그래요. 근데 한 장 싹 넘기면 이론 문제 1번부터 한 4번이나 5번까지 보이거든요. 눈으로만 푸는 분도 계셔. 근데 그러다 걸리면 저 책임 못 지니까 어쨌든 A형, B형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 12시 반 땡 되면 감독관 번호 알려줍니다. 554 치고 5554 치고 엔터 치면 이제 시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이제 필요 없은 게 너는 가라. 그 다음 얘도 필요 없은 게 닫고. 자, 갑니다. 지금부터 시험 시작됩니다. 문제지 어디 갔지? 자, 문제지 봅시다. 에이? 또 넘어갔네. 자, 문제지 봅시다. 이거 수호상사고요. 그럼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고 23년 문제입니다. 기본 전제는 뭐 일반 기준 적용해라, 문제 순서대로 해라. 문제 순서대로 해야지 문제 1번 풀다 갑자기 7번으로 가고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1번. 수호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랍니다.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메뉴 이름도 써 있어. 메뉴 이름까지 아예 써 있어. 친절하게. 회사 등록 내용 검토해서 누락된 건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건 고쳐주래요. 그리고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안 적어도 된대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잘못된 거 있나 확인해야 돼요. 메뉴가 여기 있죠. 회사 등록. 회사 등록 메뉴를 열어놓고 이 문제지랑 확인하는 거죠. 자, 사업자 등록증 확인해봐라. 사업자 번호 확인해보니까 417-26-00-528 이상 없고, 대표자명 김선호 이상 없고, 주민번호는 문제 아예 없죠. 없는 건 고민하지 마시고, 사업장 소재지 대전 동구, 대전로, 이상 없는데 그럼 통과. 자택 주소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자택 주소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 업태 종목, 업태가 도소매 맞고, 종목은 얼라리 전자제품이네? 그럼 체크해놓고 이걸 전자제품으로 고쳐줍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보통 이거였죠. 계엄연월일. 계엄연월일이 위에 있죠. 여기 계엄연월일 9월 14일. 1월이야. 그럼 이것도 체크. 그럼 이거 2010-0914 고쳐주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 확인할 거 관할세무서가 대전이죠. 대전입니다. 대전. 그래서 F2번 눌러서 대전세무서로 바꿔주면 끝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고쳤죠? 3개 고치면 끝입니다. ESC. 자, 이번엔 두 번째
수호상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손익계산서. 오류는 검토해서 누락된 건 오류 잘못된 거 고치고 누락된 건 추가 입력해라.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아니면 재무상태표 요거 둘 중에 하나잖아요. 손익계산서 아니면 재무상태표인데 이 문제는 손익계산서. 어느 때는 재무상태표. 뭐 아무렇게나 뭐 아무거나 나와라 이거지. 손익계산서 딱 엽니다. 열고 나서 이제 이거 여기 나와 있는 숫자랑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비교해 봐야죠. 비교해 봐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매출액 보니까 257 이상 없어. 통과. 그 다음 매출원가 중에 여기 기초재고액 2천만 원. 매출원가 클릭하면 보조창이 뜨죠. 기초재고액 2천만 원 맞고 매입액 198 맞고 기말 13 맞네. 다행이다. 근데 만약에 기말 재고가 안 맞아. 근데 이거 클릭이 돼요? 안 되지. 그럼 어떻게 고쳐야죠? 그치,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 고쳐주면 자동 수정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급여가 2,400인데, 체크. 2,400을 체크. 그럼 여기다 2,400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1100. 1100이야. 또 이것도 체크. 이것도 체크하고 1100 바꿔줍니다. 또. 엔터 쳐야지. 자, 그 다음에 지업대위 14300 이상 없고, 감가상각비 50 맞고, 보험료 70 맞고, 차량유지비 2300 맞고, 소모품비 890 맞고, 여기까지는 이상 없어요. 자, 그 다음이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갔더니 또 뭐 있냐? 그 다음 뭐 있지? 이자 수익 확인해 봤더니 20만원 맞고, 임대료 없는디? 300. 300은 맞는데 여긴 자비익이고 문제는 임대료래. 그럼 자비익이 아니라 임대료잖아요. 금액은 맞고 지웠다가 밑에다 새로 입력해도 되지만 그럴 필요 있나? 자비익을 임대료 문제에 있는 걸로 바꿔요. 임대료 이걸로 바꾸면 끝나지. 됐죠? 그 다음 이자 비용은 850 맞네. 그리고 마지막 당기순이익이 20560 맞네. 그럼 끝났죠. 됐죠? 그래서 틀린 거 체크. 지금 3개 고쳤죠? 급여랑 복리후생비랑 임대료였나? 근데 임대료로 안 돼 있고 자비익이었나? 그거만 고쳐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공짜. 그 다음 이것도 아직도 공짜죠. 자, 거래처 등록에 금융기관을 추가 등록하래요. 이건 뭐 공짜지, 공짜. 다른 건 입력할 필요 없다. 자, 이제 일단 여기 전기분 손익계산서 닫고, 자, 그 다음 메뉴가 뭐죠? 거래처 등록 클릭하고, 자, 거래처 등록 클릭해서 자, 이제 적으면 되죠. 그리고 금융기관이 됐죠. 금융기관 탭이 있죠. 금융기관. 그리고 회사 코드를 98006 주시고, 그 다음 뭐 다냐? 한경은행. 그리고 저기 유형은 보통예금이니까 1번 주면 되고, 계좌번호가 1203 빼기 치세요. 안 쓰면 틀리냐? 그렇진 않지만 치세요. 4562 빼기 49735 엔터 치면 되죠. 다른 거는 사업용 계좌래. 사업용 계좌 어디 갔니? 사업용 계좌 여부가 어디 있죠? 여기 있네. 8번에 사업용 계좌 여부. 여는 1번. 됐죠? 물론 마우스 클릭해도 됩니다. 이렇게 마우스 클릭. 나머지는 없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거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ESC 닫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이월이죠. 거래처별 초기이월 채권 채무 다음과 같다.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된 건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해라. 알아서 해라. 요거 2개. 거래처별 초기이월 메뉴를 갑시다. 거래처별 초기이월은 밑에 있어요.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부터 하나하나 확인해야죠. 자, 외상매출금부터 확인해 봐요. 만약에 여기 없다. 그럼 밑에다가 외상매출금을 F2번 눌러서 검색하시면 되고, 자, 리트는 없는디? 500만 원이 형제인데? 형제. 믿음하고 우지는 있죠. 금액도 달라. 믿음이 여기는 2000인데 여기는 1500이야. 2000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500. 여기 형제가 500인데 여기는 리트로 돼 있으니까 여기는 F2번 눌러서, 물론 삭제한 다음에 새로 입력해도 돼요. 리트는 삭제하고 형제를 새로 입력해도 되지만 뭐 그럴 필요 있나? 형제를 바로 입력하면, 자, 회사 이름만 바뀌고 금액은 그대로 있죠. 믿음전자는 금액을 바꿨죠. 그럼 요거 2개가 문제죠. 이 금액 얘하고 이게 문제죠. 요거 2개를 바꿔줬습니다. 됐고, 그 다음 외상매입금으로 넘어가서 자, 중소 100만 원이 아닌데 1200인데 1200으로 바꿔주고, 숭실 1000만 원 이상 없고 국보 600 이상 없네. 됐죠? 끝. 여기서는 요것만 바꿔준 거죠? 요것만 바꿔준 겁니다. 끝.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공짜.
그냥 떠 드세요라고 그냥 떼매겨 주는 건데 웬만하면 몇 가지는 맞고 시작해야죠. 16점, 18점. 그 다음에 이제 점수 제일 큰 24점짜리 일반 전표. 일반 전표는 부가가치세랑 관련 없습니다. 더군다나 회계 2급에서는 부가세가 아예 없는 거죠. 적유임령 생략해라.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적어라. 계정 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걸 활용하시라. 자, 1번 갑니다. 우화상사에서 상품을 판매하기로 이런 계약을 했네. 그럼 여기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문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계약금. 계약금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대. 돈 들어왔네. 그럼 이거 문제 보자마자 자, 일단 일반 전표를 하죠. 자, 얘는 이제 닫아버리고 일반 전표를 엽니다. 일반 전표를 열고 자, 그 다음에 날짜 이런 짠. 자, 일단 돈 들어왔잖아요. 날짜 참 0716. 돈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103 줬고 60만 원. 그리고 결론은 뭘 받았죠? 계약금. 계약금 받을 때 쓰는 말은 대변에 선수금. 이게 딱 떠올라야죠. 여기서 계약금 딱 나왔을 때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 계약금을 주면은 선급금이고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인데 이 문제는 선수금. 그죠? 선수금을 떠올리면 바로 입력하면 되죠. 선수금 떠올랐으면 바로 입력하고 거래처가 우아래 우아상사. 됐죠? 자, 이 정도는 메모 없이 쓰는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냥 차변에 보통예금 60만 원, 대변에 선수금 60만 원 메모하고 입력하고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많이 잡아먹는다.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부족해서 이론을 찍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서 선수금 체크했잖아요. 끝난 거지. 자, 그 다음 당사 영업부에서 장시간 사용을 목적으로 비품을 구입했대. 그리고 카드 결제했대요. 카드 결제할 때 쓰는 말은 미지급금. 뭐야, 답을 다 줬네. 아니, 비품도 써있고 미지급금도 써있어. 아니, 이런 데가 어딨어. 그러고 보니까 참 문제 2번 아까 할 때 문제 2번 요거 할 때 이것도 이의 신청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데이터상 오류가 없다. 아무 이상 없다. 아무 이상 없었죠. 틀린 거 고치면 끝나는 건데 뭐. 이의 신청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는 일단 없네요. 일단 문제 하던 거 마저 할게요. 다시 여기로 와서 아니 문제에 비품도 써있고 미지급금도 써있잖아요. 1,500만 원. 그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자마자 날짜 8월 4일 0804 주고 0804 주고 자, 비품 사왔으니까 비품 들어오죠. 차변에 비품 치면 됩니다. 저는 자주 치니까 코드 번호 외운 거고 일부러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금액은 아까 1,300이었나? 1,500이네. 1,500이고 15,000 적었네. 1,500이요. 1,500이고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문제까지 써 있잖아요. 미지급금을 사용하라고. 카드 결제할 때 미지급금. 그리고 미지급금은 채권 채무잖아요. 채무니까 카드사 BC카드를 걸어줘야 됩니다. 됐죠? 끝. 이거 가지고 고민할 여지가 없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영업용 차량 운반구에 대한 자동차세 세금을 현금 납부했대요. 현금 납부했다. 현금 나갔죠. 그냥 보자마자 자, 날짜 8월 25일 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물론 대변에 현금을 적기 귀찮다. 그럼 안 적고 출금 적은 다음에 차변에 있는 세금 냈으니까 세금과 공과죠. 800번대 세금과 공과 처리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위에 거 안 적었다고 치고 1번 출금 적은 다음에 대변 거 적지 않고 차변에 있는 세금과 공과만 딱 적으면 이렇게 적으면 분명히 한 줄밖에 입력 안 했지만 밑에 해답에는 대변에 현금도 입력이 돼 있어요.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차변 대변 다 적거나 출금 적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자, 하나는 지울게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이제 문제 읽으면서 자동차세 하는 순간 머릿속에는 세금과 공과가 떠오르면 그냥 바로 입력. 근데 안 떠올라. 그러면은 메모할 수 있어요? 필요 없잖아요. 모르면 메모도 안 돼. 그러니까 메모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떠오르느냐, 즉 공부를 해서 이론이 돼 있으면 딱 보자마자 세금과 공과가 떠오를 테고 공부 안 했으면 안 떠오르겠지. 그러니까 메모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1도 중요한 게 아니문이다. 그 다음 문제 갑니다.
거래처 수분상해. 예전에 제가 아는 친구가 수분이었는데 별명이 수분상사의 외상매출금 중 예정일보다 빠르게 회수해서 할인을 해줬대. 2% 할인.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할인을 하는데 정확히 뭐. 매출 할인. 애누리가 아니죠. 할인이죠. 할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당좌예금 계좌로 받았답니다. 에이? 괜히 말했네. 여기 써 있었네. 아, 답이 써 있어. 아, 괜히 말했네. 어쨌든 나왔죠. 외상매출금 나왔고 당좌예금 나왔고 매출 할인 나왔잖아요. 이미 다 써 있어. 그럼 그냥 이걸 메모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진짜 보자마자 자 날짜 9월 6일 0906 일단 외상매출금을 받았네.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원래 차변에 있던 거다. 근데 오늘 회수했으니까 대변으로 가죠. 대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 수분이 그리고 금액은 180만 원. 그리고 차변에 할인부터 매출 치고 엔터 치면요. 너무 많이 떠. 이럴 때 할자를 잽싸게 치고요. 그리고 참 여기서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 할인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회계 2급이죠. 제품 매출 배운 적이 없잖아요. 상품 매출 첫 번째 403번 이겁니다. 밑에 걸로 주면 안 돼요. 403번 줘야 돼요. 그리고 방향키로 가서 2%면 얼마야? 180만 원 2%면 54,000원인가요? 36이지 왜 3%를 계산했니? 2%면 36 그리고 나머지를 당좌예금 102 당좌예금입니다. 끝 됐죠? 그래서 이것도 이의신청 여지가 없네요. 이의신청 없었대요. 자, 그 다음 문제 영업부 직원들 영업부 어쩌고 저쩌고 800번대고 직원들을 위한 간식 복리후생비죠. 영업부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복리후생비 현금 구매했대. 현금 영수증 이거는 회계 1급 같은 경우는 뭐 현관이 뭐니 따지지만 우리는 필요 없고요. 20만 원이네. 그럼 20만 원어치 저기 우리 직원들 먹으라고 간식 산 겁니다. 그럼 복리후생비를 떠올렸다면 복리후생비 이것도 써야 돼. 아, 이걸 왜 쓰고 있지? 아는 사람이 보면 이거 복리후생비 쓴다고 그러면 답답해 보이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진짜 회계 2급만 해도 알아들을 겁니다. 그래서 날짜 9월 20일 9월 20날 차변의 복리후생비 811 이 정도는 외우시랬죠. 금액이 2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이고 그리고 대변의 현금 물론 대변의 현금을 안 쓰고 출금한 다음에 복리후생비만 입력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정답 아까 보여드렸죠. 이것도 이의신청 여지 없고 당사의 상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포스트잇 제작했대. 홍보할 목적 하면은 머릿속에 또 당연히 뭐가 떠올라요? 광고 선전비가 떠올라야 되겠죠. 그러면 카드 결제했대. 카드 결제할 때 쓰는 말은 미지급금. 근데 우리 시험은 워낙에 또 친절하기 때문에 또는 미지급 비용을 써도 맞다고 해줍니다. 특히 지금 이 문제는 차변 과목이 광고 선전비 비용이 나오잖아요. 차변에 비용이 나오니까 대변에 미지급 비용 써도 맞다고 해줍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 시험만. 근데 다른 데는 안 그래요. 카드 결제하면 그냥 미지급금이에요. 카드 결제할 때 미지급금이고 쉽게 얘기하면 미지급 비용은 결산 정리 사항에 나오는 거고 평상시에는 미지급금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은 둘 다 맞다고 해줍니다. 금액이 얼마냐 근데? 50만 원이네. 금액이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자 날짜 10월 5일 10월 05일 날 차변의 광고 선전비 800번대 회계 2급은 비용이 800번대잖아요. 500번대 이런 거 없어요. 금액은 얼마랬지 아까? 50만 원이랬나? 50만 원 맞지. 50만 원.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금 253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카드 삼성카드 됐죠? 끝. 카드사 입력해야 됩니다. 거래처 빠뜨리면 마이너스 1점. 아니 강의를 들으시면 제가 마이너스 되는 거 감점 처리되는 거 설명 다 드리는데 내내 안 듣다가 시험 보기 3일 전에 이거 거래처 안 적으면 감점이에요 오답이에요 막 이런 사람들 강의 안 듣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의 신청이 있었나 본데 이거 가지고 이의 신청이 있었나 봐요. 아니 홍보할 목적이면 당연히 광고 선전비가 떠올라야지. 여기 이의 신청할 게 뭐가 있지? 포스트잇? 뭐 소모품비 막 이랬나? 아니죠. 홍보할 목적이니까 광고 선전비지. 내가 사용하려고 포스트잇, 사무용에서 쓰려고 포스트잇 샀다면 소모품비 맞죠. 그죠?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홍보할 목적이니까 당연히 광고 선전비예요. 이것도 이의 신청이 있었는데 안 들어줬답니다.
7번 갑니다. 대전시 동구청에다 이재민 돕기 상금 딱 하는 순간 머릿속에는 불이웃 돕기 등등은 기부금, 기부한 거잖아요. 기부금을 현금으로, 기부라고 써있네. 써있네. 문제를 좀 볼 걸. 기부라고 또 써있네. 그죠? 그럼 대변에 현금 나갔고, 이것도 그냥 메모할 필요 없잖아요. 날짜 10월 13일. 돈 나갔으니까 대변.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대변에 현금, 금액은 50만원. 그리고 차변에 기부금 선택하면 끝. 간단하죠?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합시다. 영업부 직원 어쩌고 저쩌고 800번대 힌트고요. 국민건강보험료, 회사부담금하고 직원부담금이라고 나올 때 있고 근로자 부담금 나올 때 있고 종업원 부담금이라고 나올 때 있어요. 엉딩이나 황딩이나 다 같지. 이때 직원부담이든 근로자 부담이든 종업원 부담이든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 왜 월급 받을 때 세금 떼고 국민연금 떼고 받고 뭐 건강보험료 떼고 받잖아요. 떼고 받는 거 전문용어로 원천징수된 거 원천징수되고 받잖아요. 월급 받을 때 원천징수되고 받죠. 즉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 254 예수금 예수금 이거 왜 이래 예수금 이렇게 예수금 요걸 떼고 아니지 지난달에 떼놨던 거지. 떼놨던 거랑 회사부담금이랑 합쳐서 회사랑 반반 합쳐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줬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직원부담 종업원 회사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말이 꼬이니 건강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고 친절하게 답이 다 써 있습니다. 아니 계정 과목이 다 나와 있어. 여기서 예수금 하나만 생각하면 끝난 거지요. 그럼 날짜 11월 1일 날 11월 01일 날 차변에 일단 회사부담금은 복리후생비라고 써 있었죠. 그리고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대 811 그래놓고 금액은 19만원. 그리고 19만원은 종업원 월급에서 떼놨던 거 예수금. 원래는 예수금이 대변에 있던 거죠. 지난달에 급여 지급할 때 예를 들어서 지난달 원천징수할 때 원천징수했을 때 차변에 급여 지난달에 그리고 대변에 254 예수금 쓰죠. 이 금액이 19만원이었던 거죠. 19만원을 떼놨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를 예를 들어서 현금 뭐 요즘 현금으로 주면 안 되지.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해줬다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던 겁니다. 예수금 처리했다가 오늘 차변으로 와서 없어지는 거예요. 금액이 19만원. 이게 뭔 소린가 모르면 이론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대변의 보통예금 끝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까지 했고요. 나머지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문제 5번부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